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려요. 오늘도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최진만 앵커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두 배로 반갑습니다. 아유 예. 감사해요. 예, 지난주에 제가 빠져가지고 못 뵀는데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 좀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북한 담당 특임 대사의 측근이라고 해요. 뭐 그레넬 전 독일 대사를 임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특수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임 대사죠. 말씀하신 대로 리처드 그레넬이라고 트럼프 일기 때 주 독일 대사도 하고 국가정보국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당초 국무장관 후보로도 꼽힐 정도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분야 핵심 측근인데요. 이제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나서게 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꼭 집어 언급했습니다. 예. 그레넬이 외교관 출신으로 비둘기파, 그러니까 대화론자로 평가됩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예. 북한 등 적대국과도 대화는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급으로 대북정책 특별대표 직책이 있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이 자리를 유지할지는 좀 봐야겠지만요. 어쨌든 북한 등 문제를 전담하는 대통령 특보까지 두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대로 북한과 대화, 협상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 시사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 그리고 그저께 말하라고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김정은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자신이 누구보다 더 김정은을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거든요. 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이제 한국 내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관련해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예. 아니 이렇게 김정은과의 대화, 북한 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반면 지금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 반응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 예.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외무성은 물론 관영 매체 보도도 없는데요. 앞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미국과 회담은 내가 할 만큼 해봐서 미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 그냥 하는 말이겠죠. 실제로는 협상할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고 일단 튕기기, 몸값 올리기 차원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예전에 북한이 이제 통미 봉남 전술을 쓰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과만 소통하고 남한과는 이제 봉쇄한다는 거죠. 요즘엔 이미 봉남은 돼 있는 상황이고 통미를 하려고 시도할 텐데요, 앞으로. 트럼프 측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레넬 특임 대사가 진두 지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렉스 웡이라고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을 이제 발탁을 했는데 이 둘이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지켜볼 사안은 이제 주한 미 대사. 예. 이제 한국 대사를 언제 누구로 발탁하느냐. 예. 이게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선을 이제 한반도 관련 인선을 쭉 이렇게 흐름을 지켜보면요, 확실히 아마도 일기 때 실패해서 스스로 교훈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례로 당시에 강경파 중에 강경파로 꼽히는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하고 사이가 나빴거든요. 예. 볼턴을 경질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견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볼턴이 주구장창 주장한 소위 리비아 모델인데요. 볼턴은 북한도 이걸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볼턴 때문에 북한과 협상이 안 된다면서 경질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리비아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접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제 리비아 모델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네. 최대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거거든요. 예. 우크라이나도 30년 전에 이런 방식을 수용하고 나서 지금 고초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나서 사담 후세인을 몰아냈는데요. 이에 겁먹은 가다피 리비아 독재자 대통령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 유럽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서 가다피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축출이 됐고 결국 낡은 배수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예. 이게 당시에 김정은에게 준 시그널, 메시지가 강력했던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나는 절대 가다피처럼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핵화는 없다. 내 사전에 핵 포기는 절대 없다 이런 거죠. 그쵸. 결국 트럼프 당선인도 일기 때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는 한반도 관련, 외교 관련 사람을 좀 잘 쓰자. 철진한 리비아 모델 이런 거 밀어붙이는 매파 말고 이번에는 대화파 위주로 라인업을 짜서 김정은을 잘 구슬러 보겠다. 예. 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레넬 특임 대사 자리도 만들고 예. 북한 얘기도 자주 하면서 벌써부터 김정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예, 기자님. 근데 그 일각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을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좀 주도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 푸틴의 역할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또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세 명을 주로 입에 많이 올립니다. 네. 한 명이 시진핑 주석,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거든요. 예. 이 셋이 공통점이 좀 센 강한 지도자, 예. 또 스트롱맨. 독재자, 이걸 다룰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시도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공식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통화를 자주 하면서 아마 이런 북한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생각이 워낙 확고하고 비핵화에 관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예.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뭐 중국이 북한의 역할을 많이 영향력이 크다. 시진핑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지금 지나 보면 그게 별로 영향이 없다. 그렇죠. 북한은 자기 길을 간다. 예. 이런 게 드러나. 또 김정일 시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김정은이. 그렇죠. 그래서 예. 푸틴 대통령이 뭐 요즘에 북중 관계가 워낙 밀어리고 초밀착이지만 혈맹으로 가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정은의 생각,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 기자님 보시기에는 또 그 북미 대화 시점 저는 좀 그게 궁금한데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뭐 휴전된 이유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도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을 하면서 그 표현으로는 바이든이 끌어들이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그러면서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된 셈이다. 예. 이러면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북미 대화 시점도 좀 연동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취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20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최근에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대북전단 보내는 거를 못 막는다. 이제 방치해서 살포 자제로 방향을 튼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윤 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안보 불안이 크잖아요. 네. 또 이번에 북한 쓰레기 풍선의 원점을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건 국회에서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가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고요. 그간 예.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면서 보인 소극적 태도와는 대조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해 왔잖아요. 통일부가 또 우리 예. 정부가.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 인권 실태 알리기 이거에 주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통일부의 입장이 바뀐 거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와중에 자칫 북한을 자극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예, 질문 하나 더 할까요? 네, 예, 뭐. 하십시오, 최 앵커님. 오랜만에 네. 뵙는데. 예, 그 트럼프 이제 2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아니 뭐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트럼프 새 대통령 되면 빨리 전화하려고도 하고 또 만나려고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네.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 부인도 만나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최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뭐 북미대화 시점 뭐 두 분이 질문도 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빅터차라고 이제 CSIS 그 연구소 석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인 측 그 인사들을 만나보면 그 캠프 사람들을 만나보면 트럼프 취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예. 취임 이후에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내에 그동안 밀렸던 현안을 다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네. 100일도 길다. 예. 빨리빨리 전진해야하니까 거기 이제 뭐 북미 대화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상황이 좀 길어지겠지. 아무튼 나머지 현안은 상당히 스피디하게 처리할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국이나 관련국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아시듯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마라라고까지 가가지고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제죠. 우리 시간으로는. 가서 미국 내 AI 분야 위주로 총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3조 원을 투자해서 네.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둘이 공동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제 화면을 조금 이렇게 쭉 보니까 손 회장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쵸. 사업적으로. 예. 근데 이제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막 어떻게 보면 아양 떠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트럼프는 이게 싸서서 기특하다는 듯이 바라보고요. 그래서 이제 돈과 권력의 이게 함축된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아내도 마라라고에 가가지고 이제 트럼프하고 멜라니아 여사하고 함께 회동도 했고요. 예. 뭐 이분을 통해서 이지바 시계로 일본 총리에게 선물도 보냈다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일본 총리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주목되는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해줄 거라면서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과 여부나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는 이제 통관을 거친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관세 폭탄을 맞을 거라는 우려가 큰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계속 빠르게 정책을 흘리고 내면서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예.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혜택을 확 줄이면은 우리 현대차 또 이제 배터리 업계에도 큰 여파가 미칠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달 대관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냐면 이제 내가 전 세계 대통령 왕이 됐다. 조공품 선물을 좀 가져와라. 예. 손정희 회장처럼. 그래서 투자 계획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좀 더 이제 살살 해줄게. 관세 같은 거 좀 협의를 해서 살살 때릴게.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 정치에서도 힘, 영향력이 중요하듯이 외교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힘, 영향력에 이런 파워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지금 언급해 주셨던 그 말어라고요. 우리 기업은 사실 정영진 회장도 갔던데 큰 뭐 성과는 없었던 거죠? 트럼프 주니어 만났다. 아직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는 얘기는 없고요. 트럼프 아들 트럼프 주니어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주니어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데 트럼프가 글쎄 정영진 회장을 만나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처럼 큰 투자 계획을 가져가야 만나줄지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국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우리 최 앵커는 오랜만에 좋아하셨고요. 통화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국제 소식 지금까지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